사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민주주의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몇몇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의 희망이나 바램을 모아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결국 우리 국민이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시작을 해 볼게요. 이 민주주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정치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정치.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아주 쉬운 말로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집에서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요 그림에 보이듯이. 그 다음에 학급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모둠이 바뀌었을 때 모둠 청소하는 사람, 모둠 역할 나누기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서로 얘기 나누면서 결정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정치고요. 그리고 뭐 작년 말에 우리 학교의 회장, 부회장을 뽑는 선거 이런 것도 정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하면은 정치인들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죠. 친구들하고 심지어는 어디 놀러 갈 때도, 야, 우리 뭐 하고 놀까?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뭐, 야, 우리 도서관 가서 뭐 좀 보자. 어떤 친구는, 아니야, 운동장에서 뭐 피구하자. 어떤 친구는, 아니야, 그냥 교실에서 보드게임 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때, 그거를 해결해 가는 거.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조정해 가는 게 정치입니다. 생활 속의 정치 사례를 우리가 다양하게 좀 더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옛날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는 왕이 모든 걸 다 했다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학생 자치회, 우리 다모임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다모임이나 주민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회의하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우리 동네 근처에 뭐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래가지고 근처 아파트들이 이렇게 뭐 베란다 창가에다가 막 이렇게 항의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회의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뭐 정치인들만 이렇게 하는 회의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우리 학교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회의나 아니면은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때 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모든 활동은 정치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바탕이 돼야 되느냐? 먼저 인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인간의 존엄. 이 존엄이란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죠. 이 자유도 되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누군가가 이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죠. 옛날에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자유를 억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평등.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돈이 많다고 더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러지 않고 평등하게. 우리 급식 먹을 때도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먼저 먹고
아니면은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먹고 이러지 않죠. 우리가 정한 규칙 내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 뭐가 있냐? 바로 선거예요,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인천시장 선거, 뭐 학급 회장 선거, 학교 회장 선거 이런 선거들 있죠. 이런 선거 왜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다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만 해도 몇백 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몇백 명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대표를 뽑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선거를 할 때 기본 원칙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요즘엔 뭐 시험이 없지만 옛날에 시험이 있을 때는 항상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는 게 좋겠어요. 먼저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19세 이상이면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투표할 수 있다. 이게 보통선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인이니까 나는 세 표를 투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한 표씩. 어, 그리고 직접선거. 투표는 내가 직접 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투표소에 갈 수 없다. 그렇다고 대신 뭐 집에 있는 뭐 형제한테 형 나 대신 투표 좀 가서 해줘 이럴 수 없다 이거죠. 모든 투표는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는 아예 그 환자분들이 있는 병원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는 선거의 4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게 보통선거하고 평등선거를 많이 헷갈려요. 예. 평등선거는 한 표씩만 쓴다는 거. 공부 잘한다고 나는 두 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표, 누구나. 그 다음에 보통선거는 19세 이상의 그냥 정상인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정상의 보통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 디딤 영상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었는데 2시간 분량의 내용을 줄인 거여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교과서에 다양하게 정리 잘 해오시고요.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기억나는 거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는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